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상징으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왕자의 게임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살피다 보면 인간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페르소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의 게임 시즌 1의 5화 왕 로버트가 몸집이 커져 더 이상 기존의 갑옷이 맞지 않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펼쳐보겠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종자가 왕 로버트의 몸에 흉갑을 입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술과 음식으로 비대해진 로버트의 몸은 흉갑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흉갑과 로버트의 솟아오른 배는 씨름 중입니다. 로버트는 종자를 윽박지르고 있고 종자의 당혹스러움은 커져만 가던 차에 수간인 에다드 스타크가 들어섭니다. 유튜브에서 본 짤막한 영상을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남편은 유명한 배우로 카리스마가 넘치며 개성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개성은 그의 옷차림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예술가로서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표현 욕구를 억압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잖아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면 부부 동반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임의 성격이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점잖은 양복 차림을 요구하고 있고 그 남편은 자신만의 옷차림을 고집하는 거예요. 가벼운 의견 충돌이 장난스럽게 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고집을 꺾고 멋진 양복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평소 옷차림을 두고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꽤 있겠구나 싶었죠. 또 한편 부인의 지혜로운 고칭덕을 많이 보고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현명한 존재가 있어서 매 자리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러움이 컸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옷과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꿨던 꿈에 이게 실제로도 있는 브랜드인데 시스템이라는 그 매장에 제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 옷이 팔리고 제가 입을 옷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꿈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구되는 페르소나를 파는 그런 옷가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옷이 없다는 게 한 차원으로 나한테 이제 이런 옷은 좀 그만 입어보라고 하는 얘기 같기도 했거든요. 이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처럼 내가 거기 옷을 입어봤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하는 그런 태도가 현재 나한테는 사실 너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너무 잘 맞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없고 대신에 내가 그 옷을 또 입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것들을 그 꿈의 요소에서 조금씩 보여준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꿈에 내가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2시에 오면 옷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고는 내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무형의 뭐 4시간은 에너지는 나는 뭐 그 정도는 뭐 쉽게 드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제 기존의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게 되게 많겠고 그 시간을 내가 다르게 쓸 수 있었다면 좀 나한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좀 많이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조언은 네가 그 옷을 어쩌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도 괜찮은 거야? 생각해봤어? 이런 조언이 필요한 건가요? 이거를 입었을 때 얻는 거 분명히 있어. 근데 넌 그동안 얻는 것만 봤지 잃는 것도 한번 볼래? 이런 조언. 네. 당신은 이 사회에서 어떤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가? 집단이나 조직에서 걸치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드는가? 또는 당신이 대외적으로 가장 즐겨 입는 옷은 어떤 옷들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거나 최소한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는 갖춰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들이거든요.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남들보다 강해 보이고 싶으니까요. 옷이란 그 모든 의미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집단 내 역학관계란 구성원들의 옷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모두가 옷에 그토록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는 이유인 거죠. 우리 모두는 옷과 관련된 꿈을 자주 꿀 겁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꿈,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만나는 꿈, 마음에 드는 옷을 찾지 못하는 꿈, 선물로 옷을 받는 꿈, 마음에 차지 않는 옷을 받아들여야 하는 꿈 등 옷과 관련된 꿈은 다양하게 변주되는데 이는 옷과 관련된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의 옷차림을 지속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꿈이라면 사회와 관계하는 자신의 태도 전반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즉슨 집단 내 권력 작동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방식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죠. 심리 내적으로 누군가는 정중한 모임 자리에서 해변을 거닐어야 할 것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가벼운 사교 모임에 무거운 정장 차림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자리에서든 조선시대 하녀의 옷차림을 고집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와 정반대로 귀족이나 왕족의 차림으로 군림하려 들기도 하고요. 심리용어로 풀면 옷은 페르조나를 상징합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걸치고 있는 옷이란 집단에서 취하는 외적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가는 사회적 적응과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 할 수 있죠. 저희는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대외적으로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옷, 그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의 저를 보면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죠. 난 누구와도 싸울 생각이 없어. 너희들의 모든 의견을 난 최대한 들어줄 거고 우리 모두 편안한 방식을 난 항상 취할 거야. 근데 나한테 뭔가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지는 마. 뭔가 중요한 결정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일하는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꾸 이제 쓱 빠지니까 주변에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때도 저는 좀 쓱 버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저를 볼 때 처음에 왜 그러지 싶다가도 우리 모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나는 원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저 위치에 그냥 있고 또 그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좀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서고 그런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편안함을 누리는 거죠. 사회에서 취하는 외적 태도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역할 정하기와 그에 걸맞는 태도를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끙끙대는 지점인 거죠. 이 사회에서 무난하고 무탈하게 또 어느 자리에서든 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뤄낸 성취나 결과물이 결코 작지 않다는 믿음이 강고할수록 자신의 현재 태도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인간이란 비우고 내려놓을 것을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소유 항목에 무엇을 추가시켜야 할 것인지 그 고심에 굉장히 바빠요.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도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목 추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외적 태도를 고수하는 한 새로운 발견이든 인식이든 어려워진다. 이러한 지적으로 들리면 눈길을 피하고 길을 닫습니다. 내가 취해온 외적 태도가 삶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경우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무섬증이 몰려오거든요. 그동안의 성취와 의미 있는 결과물이 일거에 사라질 것만 같아요. 위에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로버트 바라테오는 전사의 습성을 끝까지 고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다수도 로버트의 어리석은 고집을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로버트가 흉갑을 고집하는 모습은 대외적으로 전사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은유하는 겁니다. 용맹하고 대담한 성정을 자신의 최대 장점이자 성공의 기반으로 여겼을 로버트는 그런 태도로만 커다란 인정과 커다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왕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자질들을 그는 끝까지 고집했던 겁니다. 로버트가 흉갑을 입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은 우리의 꿈에서는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거든요. 흉갑이 더 이상 로버트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꿈에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가지지 못하거나 입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스타일과 완전히 동떨어진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하는 낭패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이 무시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신의 꿈을 들여다봄으로써 적어도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꿈에서 우리가 선호하거나 익숙한 옷들에서 멀어지게 될 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러할 겁니다. 집단에서 내가 고집하는 태도가 뭘까? 로버트는 어찌 보면 막무가내 고집불통이었잖아요. 이처럼 어느 측면에서 나는 로버트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깨어있는 삶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취해온 외적 태도에 구체적으로 접근할수록 변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죠. 로버트 바라테온의 경우에도 모든 이들은 로버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의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강하게 부여잡고 매달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작용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설정한 역할에 변화를 줘야만 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이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가 원하는 성취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기존의 태도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갈등이나 충돌은 물론 낙오자로 떨어지게 되죠. 로버트 바라테온은 왕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낙오자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로버트 바라테온이 우리 안의 내면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을 예고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그 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불편함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알바생 마인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유지를 하면 제일 편한 거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비난이나 되게 무거운 책임감, 나한테 막바로 오는 그 무게감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애초에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세팅을 내가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편안함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쟤는 왜 자꾸 저 길로만 가려고 하지? 그런 은밀한 비난이나 무시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난 어리니까 라고 그렇게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런 내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괴롭고 싫고 사실 내가 바라는 건 인정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칭찬을 얻기보다 비난을 피하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인정도 받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그런 게 전혀 올 수가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다시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로버트 바라테온이 전사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은 곧 우리가 기존의 외적 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전사로서 로버트 바라테온이 이룬 성취와 업적이 너무도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은 빠른 판단과 결정을 앞세워 즉각 실행에 돌입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금세 드러납니다. 빠른 성취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리며 목표와 타깃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할 때 로버트의 흉갑은 가장 적절한 옷이라 할 수 있죠.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무찌르는 데 최적의 도움을 주니까요.
왕자의 게임 드라마에서도 로보트가 회의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때는 타르가르엔 가문과 관련된 소식 때문이었죠. 로보트에게 타르가르엔 가문은 철전지 원수이고 영원한 적이거든요. 전사인 로보트는 상대해야 할 적이 분명해지는 순간 생기가 도는 겁니다. 전사의 태도로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이상 그 옷은 자신이 선호한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익숙한 데다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익숙하지도 그렇다고 선호하지도 않는 새로운 옷이 주어지면 낯설고 어색해 거부감이 밀려옵니다. 로보트의 경우 왕자의 오른 뒤에도 전사라는 옷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사에서 왕으로의 역할 이동에 실패한 거죠. 모든 외적 태도에 있어서 왕직을 수행하도록 조정되어야 했건만 로보트 스스로 이를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궁정 생활은 역동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모호한 골칫거리만 잔뜩 쌓여 있거든요. 게다가 로보트에게 있어서 왕국의 통치라는 개념은 극히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로보트가 취해온 삶의 외적 태도는 전사에서 요지부동이었던 거죠. 그로써 왕자에 있는 동안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꿈으로 돌아오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로 인해 겪는 괴로움은 로보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어떠한 외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에 깨어있기가 대단히 힘들고요. 자신이 익숙하게 입어왔고 선호했던 옷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인정하기까지도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괴로움이 동반되고요. 거기에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권고받게 되면 내적 갈등이 깊어지죠. 히피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에게 양복이나 정장 차림을 권한다면 딱 도망치고 싶어지죠. 반대로 항상 정장 차림을 고수해온 이에게 히피 스타일의 옷들을 권한다. 그럴 경우 심히 당혹스럽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가령 수십 년 동안 오른손으로 글을 써온 사람에게 이제부터 왼손으로 써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도 낯설고 어색해 끝없이 오른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른손으로 써야만 시간 절약은 물론 보기에도 흡족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 뻔하잖아요. 이처럼 기존의 태도가 주는 무수한 이점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때, 또 그것이 자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게 될 때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집단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기까지는 내면 작업에 적잖은 시간을 투자할 때 얻어지는 결실인 겁니다. 삶을 치는 강한 자극이나 경험이 아니면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애써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이 입어온 옷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나치게 낡아 있다거나 이제는 후져 보인다는 사실에 눈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 장만에 앞서 기존의 옷을 고집할지 아니면 새로운 모험을 해볼지 고민하고 싶은 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되려고 하면 되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 내면 작업하면서도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이거를 놓자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편안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제가 어떤 분홍색 꽃무늬 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맨발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대는 이거를 벗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뭐 운동화나 이런 게 착 내 앞에 나타나길 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알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 맨발인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존에 신던 거를 막 찾으러 가려고 그게 내가 신었던 거니까 또 어디 가면 신을 수 있을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러기 너무 쉽고 내가 내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냥 편안하고 쉬운 길을 되게 기대했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좌절을 맛봤죠. 네. 그래서 요새 저의 모토는 인생 날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요새 저의 모토예요.
현실에서 물질적인 실제적인 피해만 나한테 너무 큰 피해고 내 감정적인 정말 내 영혼이 다치고 이러는 거는 저한테는 고려 대상이 아닌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느끼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시스템 옷을 사려고 갔던 그 꿈에서도 어떤 여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여배우는 그 시스템 옷을 입고 심지어 그 매장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옷을 더 입어봐요. VIP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여배우가 제가 한때 좋아했던 적도 있고 되게 가능성이 큰 여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배우가 하는 이제 선택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배우가 그 감독이 입혀주는 그 남자 자켓을 입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제 꿈에서도 자켓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저의 신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입는 페르소나도 어떤 내 취향,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남이, 특히 어떤 남성, 그런 시스템의 권력이 인정하는 그런 그들이 골라주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맞출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제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그 자켓을 입으면 나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되게 멋있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모습은 되게 어리고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더 많고 내가 취해왔던 그 방식이 오히려 나를 더 어리게 만들고 그런 거를 요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꿈에 나온 그 여배우를 보면서 나도 진짜 저렇게 살고 싶은가? 저게 나의 워너비인가? 그런 생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